자, 31번 문제 할 차례죠. 추결장치 중 수추결장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수추결이라는 거는 냉수겠죠. 냉수의 열을 추결하는 건데 1번 냉수 및 온수의 추결이 가능하다 맞겠고, 그 다음 추결조의 설계 및 시공이 용이하다 맞죠. 그 다음에 열 용량이 큰 물을 추결제로 이용한다, 이것도 맞겠고, 그럼 4번에 빙추결이라는 거는 아예 다른 방법이죠. 얼음을 이용한 게 빙추결이죠. 빙추결에 비하여 추결 공간이 작아진다 돼 있는데 요거는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집니다. 왜? 빙추결이라는 거는 얼음을 얼려서 어떤 통 안에 이렇게 얼음을 얼려서 담아 놓는 형태, 요게 이제 빙추결이죠. 얼음을 얼려놨다가 이제 밤에 얼음을 얼려서 낮에 피크시 한 2시나 3시 제일 더울 때 요 열을 이용해서 냉방을 하는 게 빙추결인데, 물은 어떻게? 빙추결이 맞아요. 자, 빙추결은 이렇게 얼음을 얼리는 게 빙추결인데, 물이라는 거는 물을 이렇게 담죠. 그럼 어떻게? 저장 공간은 요 녀석이 더 낫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다. 4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 32번. 증기압축식 냉동기와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증기를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장소에서는 흡수식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맞죠? 버너를 이용하니까. 그 다음 2번 냉매를 압축하기 위해 압축식에서는 기계적 에너지를, 흡수식 냉동기에서는 자 화학적이 아니고 열 에너지죠. 버너를 이용하니까 열 에너지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33번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 요거는 열 전도율입니다. 열 전도율. 킬로 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 요 녀석은 열 전도율이 되고, 킬로 칼로리 퍼 미터 자승의 아워 도시, 요 녀석은 뭐예요? 비열이죠. 요 녀석이 열 전도율. 아니지. 요건 열 통과율이죠. 열 통과율. 그 면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요런 면적을 열이 통과한다 해서 열 통과율. 요거는 이제 열 전도율. 여기까지만 갔을 때 열 전도율. 그 다음에 비열 같은 경우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로 나타내죠. 비열. 그 다음에 오염개수 같은 경우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저승의 아워 도시. 자, 오염개수도 똑같습니다. 열통과율하고 오염개수. 자, 오염개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 하면은, 이 벽 있죠. 벽체에 오염이 됐다, 뭐 어떤 막이 생겼다, 이렇게 했을 때 열이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이나 저항이 생기겠죠. 그런 저항을 측정하는 게 이 오염개수예요. 그래서 단위는 똑같습니다. 자, 33번은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34번 냉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암모니아에는 동 또는 동화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되죠. 부식시키죠. 강관을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동화금은 프레온.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그럼 35번 다음 중 자연적인 냉동 방법이 아닌 것은 자연적인 거. 자, 그 증기 분사식이 아니겠죠. 융해열, 증발열, 승화열 다 맞고, 답은 1번이 틀렸죠. 자, 36번 정압식 팽창 밸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압, 압력이 변하지 않는 것. 1번에 부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냉매의 유량을 조절한다 라는 거는 아니겠죠. 압력만 일정하게 해줄 뿐 유량을 조절한다라는 거는, 유량을 조절한다, 요거는 뭐 플루트 스위치 요런 게 되겠네요. 1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 37번 이원 냉동 장치의 캐스케이드 콘덴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요거는 2번입니다. 저온측 응축기와 고온측 증발기를 열교환기 형식으로 조합한 것이다. 요 캐스케이드. 다음 38번 문제.
만획식 냉각기에 있어서 냉매 측에 열 전달률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냉각관이 액냉매에 접촉하거나 잠겨 있을 것. 자, 이럴수록 당연히 액에 잠겨 있으니까 열 전달률 좋겠죠. 그 다음에 간격이 좁을수록 촘촘할수록 열 전달률이 좋겠고, 유막이 없을수록 맞겠고, 그 다음 관면이 매끄럽다 라는 거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다. 자, 그 다음 39번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오른 것은, 자, 헨리의 법칙이죠. 열량 N리는 I 자승 RT 라는 식이 있었죠. I 자승 RT로 나타내고, 그때 1번 전류의 세기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열량, 전류의 세기는 열량에 비례한다. 맞겠고, 아니지, 맞겠고가 아니고 자승에 비례하죠. 자승에 비례하니까 답은 3번이 되죠. 전류의 세기는 제곱에 비례한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40번 냉동기유의 구비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냉매와 접하여도 화학적 작용이 하지 않을 것. 맞고, 그 다음에 2번 왁스 성분이 많을 것. 왁스 성분이 많으면은 물질이 변하죠. 냉매의 성분이 변하니까 2번이 틀렸다. 자, 그럼 41번 스크류 압축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이건 4번입니다. 고속 회전으로 인하여 소음이 적다 돼 있는데 스크류 압축기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니까 시끄럽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42번 SI 단위에서 비체적 단위 미터 3승 퍼 킬로그램, 단위 중량당 최적이죠. 차지하는 최적. 4번 단위 질량당 최적. 자, 그럼 43번 부스터 압축기의 설명을 옳은 것은, 저번에 나왔던 문제죠. 1번 2단 압축 냉동에서 저단 압축기를 말한다. 1번이 답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얘는 저단 압축기 대신 사용하는 게 부스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 자, 그럼 44번 역카르노 사이클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 변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 그려보죠. 뭐 PV, TS, 요게 역카르노 사이클이니까 요렇게 돌아갈 거고, 자,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1, 2, 3, 4 1, 2, 3, 4. 자, 1번, 2번 뭐가 일정한 과정? 단열. 최적이 어떻게? 압축이죠. 압축. 2번, 3번. 자, 등온 뭐예요? 등온 압축이죠. 체적이 줄죠? 체적이 줄니까 체적이 줄죠. 등온 압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3, 4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내려가면 단열, 어디 체적이 늘어나죠. 단열 팽창.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1번은 당연히 단열. 자, 예, 단열이 아니고 등온 팽창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두 개의 단열 과정과 두 개의 등온 과정으로 이루어지더라. 답은 몇 번? 4번이 되죠. 4번. 자, 그럼 45번 문제. pH 선도상의 A, B 변화 과정 중 맞는 것은 해서 A, B 한번 봅니다. A, B 요거 단열 압축이죠. 단열 압축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엔탈피 H가 증가한다. 3번이 답입니다. 3번. 자, 46번 패키지 개별 공조식에서 열매체에 의한 분류 중 어느 방식에 해당되는가? 냉매 방식이죠. 가정용이니까 1번. 자, 다음 47번 온수 및 증기 코일의 설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는 2번에 보시면 증기 코일의 전면 풍속은 6에서 9면은 빨라요. 전열이 안 되기 때문에 3에서 4m/s로 합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 나오는 거예요. 3에서 4m/s. 자, 그럼 48번
공기조화에서 덕트 외면을 단열 시공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에 열침 및 방지 맞고, 소음 차단 맞고, 습기 차단 맞겠죠. 외부로부터 충격 차단하고는 단열하고는 관계가 없겠더라. 단열은 오로지 열을 차단하는 그 장치가 되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그럼 49번. 실내의 현열 부하가 45,000kcal/h고 잠열 부하가 15,000kcal/h더라. 이때 현열비 SHF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SHF는 QS 더하기 QL 전열이죠. 분의 QS 하면 현열 더하기 잠열 분의 현열이니까 현열이 45,000 더하기 잠열 15000 분의 45,000. 자, 요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 답이 0.75.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 50번. 송풍기의 축동력 산출 시 필요 없는 값은 저번에 나왔습니다. 덕트의 길이. 덕트의 길이. 자, 그 다음에 51번. 실리카겔 활성 알루미나 하면 뭐였어요? 흡착 감습이죠. 흡착 감습. 계속 나왔던 문제 나오죠, 지금. 자, 52번. 다음 중 습공기 선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습공기 선도는 공기조화 선도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려진 선도 있죠.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pH 선도는 뭐야? 몰리에르 선도죠. 몰리에르 선도. 4번이 아닌 것이죠. 자, 그다음 53번. 다음은 노통 연관식 보일러의 특징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하 변동에 따른 압력 변동이 적다. 통이 크니까 맞겠고, 그다음 2번에 크기에 비하여 전열 면적이 작다 돼 있는데, 크기에 비해서는 노통 연관식. 자, 일반 노통 보일러. 일반 노통 보일러는 이렇게 해가 노만 존재하는 거. 노통 연관식은 이렇게 해가지고 노통과 연관이 같이 존재하는 거. 자, 그럼 전열 면적은 당연히 크겠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54번. 인체 활동 시에 대사를 표시하는 것은 MET입니다. MET. 저는 55번. 열교환기에서 냉수 코일 출구 측의 공기와 물의 온도차를 6도씨, 냉수 코일 입구 측의 공기와 물의 온도차를 16도씨라고 한다. 그럼 대수 평균 온도차는 약 얼마인가? 자, 앞에 산술 평균 온도차는 뭐 응축 온도 빼기 평균 온도, 또는 평균 온도 빼기 증발 온도였죠. 산술 평균 온도차. 근데 이제 대수 평균 온도차는 LMTD. 자,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 하나 외워두셔야 돼요. LN T1 분의 T2 분의 T1 빼기 T2. 자, 요렇게 하나 외워두셔야 돼요. 대수 평균 온도차. 그래서 그대로 넣어보면은 LN 6분의 16 분의 16 빼기 6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답이 10.2 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전자계산기 있어야 되죠. 전자계산기에 그 LN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은 갖고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답은 4번이 되고. 자, 다음 56번. 온도, 습도, 기류. 자, 온습기 뭐예요? 유효온도. 1번이죠. 유효온도. 자, 그럼 다음 중 환기효과 가장 큰 거 강제 1종.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58번. 다음 치출구 중 내부 유인성을 가지고 있으며 치출 온도차를 크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건 1번입니다. 아네모스텟형 치출구. 자, 59번. 증기난방의 부속기기인 가마밸브의 사용 목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결국은 요 가마밸브라는 거는 조정기로 예를 들면은 바깥에 있는 LPG통에서 가정에 있는 가스레인지
여기에다가 일정하게 압력을 공급해주기 위한 장치죠. 한번 봅니다. 1번 증기의 질을 향상시킨다. 맞겠고, 방열기기나 증기 사용기기에 적합한 온도로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이것도 맞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고압증기는 저압증기에 비하여 비체적이 크므로 배관경을 크게 설치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고압증기가 당연히 요거는 비체적이 작아집니다. 고압증기 압력이 늘어나면 팽창하니까 열을 가할수록 팽창하겠죠. 그래서 3번은 고압 누르니까 작아지겠죠. 압력을 가하니까 작아진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60번 중앙식 공기조화 장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중앙 설치 시 1번 중앙기계실의 집중되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하다. 중앙에 이제 한 군데 다 몰려 있으니까 보수가 용이하겠고, 2번에 설치 이동이 용이하므로 이미 건축된 건물에 적합하다 돼 있는데, 자, 설치 이동이 편리한 거는 패키지형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해서 2009년도 4회차까지 다 풀어봤고요.